자, 마지막 기사 한 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사. 아무튼 여러분들, 마지막 기사 한 개 남았는데 분위기 한번 바꿔봅시다. 요건 좀 재밌어. 자,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의 뭐 이제 기사인데, 중국에 그러니까 뭐 연봉 삭감에 뭐 일자리 줄어들고 월급은 줄어들고 회사들은 문 닫고 있지, 사람들 길거리고 나와지지, 다 실업자에다가 지금 이런 중국 사회, 여러분들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뜨는 직업이 있어요. 야, 여러분들, 뜨는 직업이 있어. 뜨는 직업이 있고, 이거는 지금 여전히 핫한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핫하답니다. 핫하고 어떤 직업이냐면, 일단 한 방에 돈을 확 땡길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땡기냐? 적어도 2억, 많게는 뭐 알파, 한국 돈. 자, 여러분들,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지? 职业被债人. 합법이냐고요? 합법이야. 물론 이거 이제 좀 조사 들어가고 이제 이거 알게 되면 이제 이거 당연히 불법인데 합법이야. 职业被债人이 뭐냐면 职业는 프로란 뜻이에요. 직업 전문. 被债人 이걸 어떻게 번역해 줘야 되지? 전문적으로 빚을 떠안아 주는 자. 뭐냐면 진짜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낸 애들도 참 대단한 게, 사회가 그래. 뭔가 나락으로 가는 무리가 있고 뭔가 나락으로 가는 직업이 있고 산업이 있으면 그 반대로 수요가 생기는 것들이 있다니까. 이게 어떻게 생긴 수요냐? 자, 중국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백만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수백만 개의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뭐 기업도 이제 안 되고 뭐 이제 돈 많은 사람들도 이제 빚을 떠안게 되고 뭐 힘들고 막 이렇게 됐어. 지금 뭐 수천만 명의 뭐 실업자들이 생기고 삶이 힘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 그때 얘기했잖아.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요, 또 처음에는 이제 회사가 안 된다 싶으면 회사를 문을 닫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회사를 문을 닫든 뭐 회사를 파산 신청을 하든. 근데 그것도 한동안 막혔어. 야, 한 번에 이렇게 회사 많이 파산하면 안 돼. 야, 나라가 꼴이 보기 안 좋잖아.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회사 파산을 막은 적이 있어. 막아가지고 회사 파산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붕 뜬 거야. 붕 떠가지고 내 사업도 안 되는데 회사는 못 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월급 삭감하고 자산 갖다 팔고 빚 지고 대출 받고 뭐 이러다 보니, 일단 이거를 생각해낸 애들은, 여러분들, 일단 빚을 진 사람들이 있고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산은 가지고 있는데 뭐 반이 은행 거, 뭐 반이 뭐 어디 거, 내 거 아니야, 빚이야, 뭐 이런 것들, 이런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부실한 자산들, 이런 무리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난 돈이 필요해. 돈 벌 구멍이 없어. 난 돈이 필요해. 그 사람은 그냥 일반 뭐 잘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치병 환자일 수도 있고, 나 수술 받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 그건 모든 사람들 다 포함. 이 한 무리가 있어. 이 두 무리 중에 이 중간에 설계자가 있습니다. 설계자. 그 설계자가 뭐냐? 그러니까 이걸 중개인이라고 불러요. 중개인. 자, 이게 일수 같은 아니야. 들어봐. 이거 그냥 중국에서는 아직 이게 먹히나 봐. 운영 방식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게. 운영 방식이 이거야. 일단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이걸 빨리 털고 싶어 해. 이게 기업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슈퍼카든 간에 얘는 이걸 빨리 털고 싶어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집이 한국 돈으로 10억이야. 10억인데 막 빚이 엄청 많아. 뭐 진짜 더 이상 이거 빚 갚기도 힘들고. 근데 얘는 이걸 빨리 이걸 현금화 시켜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중국 시장이 안 좋잖아.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이걸 빨리 현금화 시키고 싶고 털고 싶어. 근데 제값에 못 팔기도 그렇고, 요즘 부동산 시장도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뭐 제값에 못 팔면 뭐 대출금 갚아야 될 것도 많고, 뭐 이게 이래저래 뭐 못하는 상황이야. 10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이 중개인이 가서 내가 이거 너 10억짜리 집 내가 털어줄게. 그거 10억 받을 수 있어. 작업 치는 사람이 이제 중개인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접근해가지고 오케이 좋아. 오케이, 내가 이거 털어준다. 자, 이 중개인이 가서 이런 사람을 찾아요. 아무나 상관없어. 빚만 없으면 돼. 범죄 전과 없으면 돼. 그냥 깨끗한 사람이면 돼. 그게 몇 살이든, 물론 성인이어야 되겠죠. 몇 살이든 뭐 어디 살든 고향이 어디든 상관없어.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너 신용 불량자가 한번 돼볼래? 너 신용 불량자가 한번 돼보지 않겠니? 너 만약에 신용 불량자가 되잖아. 내가 현찰로 4억 챙겨줄게. 그러니까 일단 너는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뿐이야. 현찰 4억이 생겨. 이 4억은 네 마음대로 해. 아직 이해 못했어? 계속 들어봐.
자, 중개인이 그러면 이 집을 산다고 합니다. 이 집을 누가 사느냐? 이 사람이 사요. 찾아온 사람. 근데 그 찾아온 사람한테는 그냥 야, 한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내가 너한테 3억, 한 4억 벌게 해줄게. 하지만 너는 그냥 너의 신용을 팔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이 중개인들이 이 사람이 이 집을 살 수 있게끔 작업을 해요. 포장을 하는 거지. 재직 증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해. 저도 디테일한 건 몰라요. 근데 일단 이 중개인이 이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자, 그럼 이 사람이 이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럼 일단 그 쇼부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수납금 이걸 중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걸 10억짜리다. 그럼 첫 돈 한 2억을 일단 중개인이 내요. 계약금. 이 중개인이 내면서 일단 그럼 이 사람 대신 중개인이 내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일단 첫 계약금을 낸 게 되잖아. 일단 이 집이 얘 명의로 이제 왔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작업을 시켜가지고 얘는 그걸 가지고 은행에다가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작업 다 끝났어. 이 사람은 일단 이 집을 샀고 이 10억짜리 집 2억을 내고 이제 8억을 대출 받아야 된다. 8억 대출 받아가지고 이게 그럼 이제 이 돈이 8억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8억이 생기지. 이 상황에서 다시금 그럼 이제 이 집이 자기 거가 된 거 아니야. 그럼 진짜 각종 대출을 받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집이 생겼고 이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각종 대출을 받아요. 대출 이름도 다양해. 무슨 뭐 신용 대출, 뭐 리모델링 대출, 무슨 대출, 뭐 소비 대출, 대출할 수 있는 상품들은 다 끌어와가지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러면 일단 이 8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 진짜 여기저기 잘 끌고 모으잖아. 이 집이 10억짜리인데 대출을 한 12억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 20억이 생겼잖아. 20억이 생기고 이 20억을 그 원래 사람이랑 중개인이랑 얘네 세 명이서 나누는 거야. 현금으로 이걸 나눠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원래 이 간당간당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은 일단 이 자기의 그 부실한 자산은 털었으니까 돈이 생겼을 거 아니야. 이 돈으로 얘는 떠요. 일단 이 부채 이런 거 다 해결했고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합법적이야. 합법인이 된 거야. 얘는 문제 없어. 그게 뭐 해외든 어디든 일단 그 돈으로 가서 살면 되니까. 제가 지금 말한 이 10억은 그냥 예시예요. 이 금액이 이거보다 훨씬 클 수 있어. 그 다음에 중개인이 또 중간에 이 챙기는 비율이 뭐 한 4대 4대 3 뭐 이런 비율이야. 중개인이 또 이제 한 3 정도 챙기고 그 다음에 남은 현금을 이 부채인한테 얘한테 그 현금을 챙겨줘요. 근데 얘는 그 현금이잖아. 현금이니까 다른 명의로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다른 경로로 이걸 빨리 이제 없애버리고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부채를 떠안는 거지. 얘는 그냥 부채를 떠안는 거야. 신용 불량이 된 거고 얘는 이제 빚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야. 빚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됐냐? 그냥 빚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얘가 도망을 가면 불법이잖아. 안 도망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3자가 이 부채를 다 짊어졌어. 그래가지고 막 뭐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막 이 빚을 쫓으려고 막 쫓아가지고 이 사람 여기 사람이네 가보자 딱 해가지고 딱 갔는데 어떤 할배가 밭에서 논 메고 있어. 논을 메면서 가가지고 이 사람 당신 아니냐고 이거 빚 채무자 맞냐고. 난 모르는데. 내가 왜 이런 빚을 졌지? 난 모르는 일인데. 근데 그 할배는 이미 그 현금 다 빼돌렸어. 뭐 여기저기 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냥 못 찾는 곳으로 현금이니까 다 빼돌리고 이미 그거는 이제 잘 굴러가고 있고 얘는 그냥 부채인이 되는 거야. 빚 갚아. 나 돈 없어. 근데 아니 뭐 은행에서 대출 내준 사람들 뭐 어떡할 거야? 뭐 이 사람 죽일 거야? 돈 없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야 자산 다 몰수해.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 빚을 떠안아 주는 사람이 생긴 거야. 야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전문 채무자? 이거는 부동산일 때 얘기고 근데 사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원래 그 부채를 가지고 있던 그 부실 자산을 가지고 있던 애는 원가 받고 털었고 중개인 수수료 먹었고 얘네 둘이는 별거 없어. 얘는 안 도망갔잖아. 부채를 떠안았어. 빚 20억 자기가 지고 있어. 근데 난 지금 갚을 돈이 없어. 내가 도망갔어? 나 불법 아니야. 근데 나중에 돈 생기면 갚을게. 근데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이거를 중개인이 초반에 설명을 다 해줘요. 어떻게 설명하냐? 너는 단기간 안에 큰 돈을 벌 거야. 그게 뭐 2억이든 4억이든 큰 돈을 벌 건데 네가 어떻게 되느냐? 이후로 너 비행기랑 기차 못 타.
왜냐면 중국에서 불량 그 신용 불량자들은 그걸 못 한대. 어디 도망갈까 봐. 비행기랑 뭐 못 하고 해외 못 나가고 비행기랑 기차 이런 걸 못 한대. 그 농민 입장에서는 야 나 살면서 그거 구경해 본 적도 없어. 나 탈 일 없어. 오케이. 그러면서 너는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될 거지만 그냥 신용 불량자가 됐다는 게 그냥 넌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라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돈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이런 건 네가 쓰고 다닐 수 있어. 그냥 평생 신용 불량자로 사는 거 그 불편함밖에 없는 거야. 이걸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삶이 안 좋은 삶일 수도 있잖아요. 피곤한 삶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농민 입장에서 혹은 돈이 진짜 급한 사람 입장에서 야, 한 방에 나한테 2억? 한 방에 나한테 3억? 4억? 이건 내가 평생을 벌어도 못 벌 돈인데 한번 던져보는 거야. 자기도 인생에 도박을 한번 거는 거지. 맞아. 어차피 내가 굶어 죽으나 어차피 내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근데 이런 기회가 있다? 야, 해보자. 야, 2억이야. 본인 명의만 못 쓸 뿐이지 그거 그냥 뭐 믿을 사람한테 뭐 주위에 뭐 이렇게 뭐 다 나눠주고 다 처리해주고 뭐 요즘 돈 세탁 처리 방법이 얼마나 많아. 이런 프로 중개인들은 요런 작업을 한 달에 한두 건 너무 많이 하면 잡히니까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이런 사례고 이런 것도 있어. 회사가 있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문도 못 닫고 지금 이 회사 뭐 돈도 없고 지금 이 회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중개인이 또 나타납니다. 그거 우리가 제값에 팔아줄게. 한 명 붙잡아 와요. 지금 이 법인 대표를 일단 이 법인 대표를 예로 바꿔. 법인 대표를 예로 바꾸고 이 회사를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 중개인들이 하는 게 그거야. 이 회사를 잘 포장을 해. 이건 뭐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 뭐 상장, M&A 하는 사람들 이 얘기 뭔지 알아요? 이 회사를 잘 묵히는 거지. 잘 포장을 해가지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재무제표도 좋고 뭐도 좋고 싹 일단 법인 바꾸고 이 법인이 예로 되고 나서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어.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회사가 뭐 어떤 회사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무슨 뭐 학원이었다. 뭐 무슨 뭐 발행 업체였다. 뭐 학원. 그러면 거기에서 팔 수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보면 그게 무형 자산인 거죠. 팔 수 있는 상품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 이 학원의 수업을 들으면 1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우리 요번에 특별 할인 해가지고 1년에 50만 원 반값 세일 아니면 뭐 1년에 뭐 얼마 뭐 이렇게 세일을 하는 거야. 돈 벌 수 있는 돈이 들어올 구멍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게 포장이잖아. 그러면 이제 외부인들은 봤을 때는 저 회사 저 제품이 저 상품이 저렇게 세일을 한다고? 들어가자 사자. 돈이 확 모일 거 아니야. 돈이 확 모인 상태에서 아까 그 방법이랑 똑같아. 돈이 확 모이고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괜찮으면 오케이 돈이 확 모이고 얘 사람 얼마 나 몇 프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이 법인 대표한테는 그건 현금으로 줘야 얘가 그 현금을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또 가서 그 현금을 여기저기 이제 다 분산시켜가지고 여기저기 대포 통장 카드 뭐 이런 거에 넣어놔. 그리고 얘는 있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원래 그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회사 이거 사기 드러날 거 아니야. 사람들을 막 찾아오고 막 무수고 들어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됐느냐. 너 회사 미안해. 야, 경영을 내가 잘못해서 망했어. 미안해. 나도 지금 망했어. 나 개털이야. 그럼 사람들이 막 고소하고 막 한다.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수법들을 가지고 해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이게 기사로 떴는데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되고 이제 알려졌으니까 이건 이제 단속을 하겠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약탈 하니까 밑에 애들도 머리를 써가지고 야 정부에서 약탈 해가기 전에 우리가 약탈하자. 야 어차피 다 약탈 당하는 거 똑같아. 전문 부채 또한 뭐야 이거. 그러니까 삶은 그냥 네가 살던 삶이랑 똑같아. 왜냐? 네 그전에도 아무 볼품 없었잖아. 너 밥도 못 먹고 있었잖아. 하지만 넌 이제 밥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 하지만 넌 그냥 신용 불량자로 그냥 평생 그냥 비행기 못 타고 기차 못 타고 살아가는 거야. 하면 농민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없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나한테 2, 4억을 주고 그냥 지금 살던 삶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 아니야. Why not? 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있대.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중개인이 또 거기 은행 사람들을 또 작업을 하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서 서류는 문제 없다. 포장 완벽해. 지금 신용 만빵이야. 근데 네가 대출 도장을 찍어줘야 돼. 네가 대출만 잘 해준다. 나중에 이 문제가 돼도 네가 잘려도 겁내하지 마. 우리가 챙겨줄게. 야 이거 은행 월급 얼마 받니? 야 요거 한 건 네가 대출 잘 허락해 주잖아. 너 이거 평생 못 만질 돈이다. 이 돈 현금으로 줄게. 네가 알아서 뭐 해. 은행 직원. 훌륭한 신용을 가지셨군요. 대출 딱
그러니까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고 어차피 진짜 말도 안 되게 정말 빈곤층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는데 신용에 문제가 없어. 이거를 그 중개인들이 가서 써먹는 거지. 삶은 똑같아. 너 어차피 벌 볼 일 없이 살았잖아. 너 밥 먹을 돈도 없잖아. 맨날 시골짜기에서 뭐 하는 거니? 근데 너 요것만 사인하잖아? 현금. 실제로 이거는 그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이 현금을 줘야 걔도 사인을 할 거 아니야. 현금 눈앞에 갖다 들이밀면서 요거 사인하잖아. 너 이 돈 그것도 알려준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고 네가 어떻게 숨기고 그 다음에 다른 카드를 쓰고 네 명의만 아니면 되니까. 그럼 이 돈은 네가 호의호식하면서 살되 너는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인 거야. 비행기 못 타고 기차 못 탈 뿐이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해볼만한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한탕 여기는 원래 이런 중개인이 없이 이 원래 사업가라든지 아니면 이 부동산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큰 손실을 떠안았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제값에 털고 돈도 한몫 딱 챙겨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돈 액수가 어마어마해. 실제로 몇십억이야. 그 사이즈 안 되면 이런 작업 자체를 안 하지. 그러니까 사이즈 되는 것들만 해요. 최소한 2, 30억짜리부터 시작이야. 그럼 돈을 챙긴 사람은 야 우리 돈 챙겼어. 나 이제 홀가분해. 이 돈은 우리 거야. 어떻게 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어디든 부동산을 사면 그 국적을 주는 나라 가는 거야. 가서 부동산 몇 채 사고 거긴 싸니까 자기 살 집 한 개 사고 뭐 아파트 2채 더 사고 월세 내고 새로운 삶 시작하는 거야. 이런 합법적인 프로 빚을 떠안는 직업이 중국에서 성행을 하고 있답니다. 야, 나 이거 보고 진짜 야 이거 골 때린다 진짜. 중국 정부만 빼고 다 해피엔딩.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서 신용 불량자가 약 1,000만 명이 된답니다. 근데 그 1,000만 명 중에 이 작업친 애들 내가 봤을 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을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봐 여러분들. 한 달에 20만 원도 못 버는 농민들이 안 혹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기사로도 뜨고 뭐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니까 이게 중국도 이제 이런 걸 단속하겠지. 이걸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거랑 이어지네. 은행 가서 뭐 한 500만 원 이체 하려 해도 왜 이체해요? 어디다 쓰게? 500만 원 빼려 해도 이거 왜 빠가요? 어디다 쓰게? 지금 중국에서 자기 돈 자기 마음대로 못 꺼내는 거 알죠? 그거랑 이어지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지금 중국 시나닷컴에 뜬 기사예요. 시나닷컴에 뜬 기사야. 2024년 2월 1일까지 신용 불량자 약 839만 명, 약 1,000만 명이죠, 그죠? 이 기자도 얘기하는 게 이 중에서职业被债人 프로 채무자는 무조건 있다. 그 사람들이 그림자는 무조건 있다. 그래가지고 그 프로 채무자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올린 것들 보면 진짜 애들도 처음에는 여기는 노인도 있고 당연히 노인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린애도 있어. 그 어린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현금을 그러니까 노인들은 어차피 이제 뭐 인생이 뭐 이제 뭐 그렇게 오래 남지도 않았고 그냥 노인들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 돈은 뭐 자식한테 빼돌리든 아니면 어디 빼돌리든 뭐 일단 뭐 필요한데 썼겠지. 노인들은 그러는데 젊은 애들도 있어요. 20대 얘네들은 그냥 그 돈을 해외로 빼고 그냥 해외로 가는 거야 얘네들도. 그러니까 뭐 출국 금지 이런 거 되기 전에 뭐 이렇게 뭐 도망가는 경로가 있겠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진짜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다가 목돈을 껴안고 가가지고 해외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 이거야. 여기에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라고 느껴가지고 이걸 한대. 이걸 일단 하면 일단 그 포장하는 기간이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끔 대출이 잘 나오게끔 이 포장을 해야 되잖아. 그 기간이 있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린대. 그럼 이 포장할 동안 어떻게 되느냐? 일단 중개인이 일단 어디로 와가지고 뭐 자기 통장 뭐 이런 것들 다 가져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집을 마련해 준대요. 집을 마련해주고 거기 이제 음식 넣어주고 생활비도 한 돈 몇십만 원 주어준대. 그냥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냥 거기서 있는 거야. 그다음 필요할 때 전화하면 나와야 되고 뭐 어디 같이 뭐 대출 받을 때나 도장 찍으러 갈 때는 본인이 가야 되니까 그럴 때만 이제 나와서 일 처리해 주면 되고 할 일은 그냥 집에서만 있는 거야. 집에서 밥 먹고 뭐 그냥 뭐 TV 보고 중개인이 그 서류는 알아서 다 처리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애가 자기의 이 직접 겪은 그것도 여기 적었는데 진짜 처음에 얘기한 게 한 4억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4억? 어린애인데 뭐 학벌도 안 좋고 뭐 돈 벌 일도 없고 근데 4억을 준대. 아이씨 이거 사기 아니야? 근데 그래도 뭔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실제로 막 이렇게 집도 해주고 돈도 지어주고 하니까 일단 이걸로 생활해라 이러면서 하니까 그래 알았어. 일단 뭐 그래도 최종 사인권은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가 뭐 사인 이런 거 자기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만약에 내 돈 못 보면 난 그거 안 해줘. 이러고 이제 그게 집에서 아 이거 사귀면 바로 신고해야지. 야 나도 못 먹이면 니들도 먹을 생각하지 마. 이 생각으로 그냥 반신반의로 이렇게 딱 있다가 실제로 돈을 눈앞에 갖다 줘. 눈앞에 갖다 주고 이거 사인하러 가자. 이렇게 되니까 이 진짜네? 그럼 이 돈부터 딱 처리하고 그래 이제 사인하면 되겠다. 이러면 사인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거기 방에 가니까 딱 갔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한 집에 3명이 있었대. 방 3칸짜리 집이었는데 그 아파트에 딱 가니까 2명 있더래. 그러고 난 딱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이래서 돈이 필요하고 또 저 사람은 저래서 돈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돈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 수천 수만 가지잖아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또 이렇게 너는 뭐 무슨 작업하고 있냐고. 난 지금 뭐 저기 부동산 뭐 이런 작업하고 있다. 넌 무슨 작업하고 있냐. 나 저기 뭐 법인 뭐 헬스장 저거 문 닫는다는데 내가 일단 헬스장 법인으로 있다가 거기 뭐 헬스 회원권을 땡길 거래. 그래가지고 돈 바짝 땡기고 그걸 나누자는데 나 지금 헬스 법인으로 있다가 뭐 이런 얘기 나누면서 이제 뭐 딱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얘네들 같이 있다가 얘도 돈 받고 쟤도 돈 받고 다 이제 작업이 끝나고 돈을 다 받았어. 그러고 나서 3명이서 나가서 거하게 한 끼 먹었대. 거하게 한 끼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이후로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맞아. 너 얼마짜리니? 이런 거 물어보면 누구는 3억, 누구는 4억, 누구는 얼마. 돈이 다 비슷비슷해. 근데 그게 뭐 3억이든 4억이든 뭐 각자 하는 작업이 다르고 뭐 시간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 어차피 꽁돈이니까. 그러면서 그 작업이 딱 끝나잖아. 그러면서 그 중개인이 뭐 이런 것까지 어디 가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준대. 너 어디 가서 여기 가서 뭐 다시 시작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래가지고 얘가 딱 어디 가가지고 그 돈도 다 그쪽으로 이제 옮기고 딱 그 나라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데 나 이제 잘 도착했다 하고 그럼 그 중개인이 잘 도착했냐 아무 문제 없이 도착했냐 잘 도착했다 나중에 또 볼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인연이 된다면 또 보자 하고 바로 차단 칼 차단. 물론 여기 뭐 포장이라든지 이 중개인이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디테일할 거 아니야. 근데 저도 그걸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최대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근데 이런 직업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이 기사가 떴어. 이 기사도 뜨고 여기저기 이걸 다루고 있다 보니까 나도 이걸 보게 됐겠죠, 그죠? 보게 되고 나서 이걸 읽어봤는데 와 기가 막혀. 여기서 진짜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단기간 안에 대출 받은 게 어떤 사람들은 막 20억까지 대출 받은 사람도 있고 포장을 잘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만약에 이게 너무 허술하고 솔직히 이 계속 얼굴 보면서 작업한 사람인데 만약에 한쪽이 틀어지면 얘가 고발을 하면 줄줄이 엮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개인 입장에서는 얘도 잘 빠져나가야 되고 얘도 잘 빠져나가야 이 중개인 자체가 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하나 봐. 여기 진짜 이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받고 진짜 그 중개인이 이런 얘기까지 해준대. 인생 교육도 시켜준대. 원래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삶이 변한다. 근데 너는 너무 크게 변하면 안 된다. 주위 사람들 의심을 사니까 네 그 지역에 가서도 돈 없는 척하고 살아라. 이런 교육까지 해준대. 그러면서 얘는 이제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일단 자기 명의로 되지 않은 카드 2장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집에 뭐 부모님한테 양라오바오셴 그러니까 이제 노후 자금 보험 이런 것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남은 돈은 또 거기 투자 상품에다가 투자해가지고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이자를 먹고 있대. 그러면서 자기는 돈 없는 신용불량자, 채무자. 그러면서 핸드폰도 자기 명의로 된 거 안 쓰고 모든 걸 이제 자기 명의로만 못할 뿐이지 인생은 똑같다. 개골 때리네 진짜. 그러면서 그럼 뭐 그 빚쟁이들이 와서 빚 달라 하면 돈 달라 하면 어떡하냐. 뭐 어떡해. 돈 없지. 조사를 해봐라. 탈탈 털어봐라. 돈이 없다. 보통 이제 이 프로 채무자가 되면 2가지래. 중국에서 어디서 숨어 살든가 아니면 해외를 가든가. 이 둘 중에 어차피 자기 명의로 된 핸드폰 안 쓰고 위챗도 자기 거 안 쓰고 뭐 카드도 자기 거 안 쓰고 하니까 자기 흔적이 안 남을 거 아니야. 이 기자가 어디 가서 이런 인터뷰를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말로는 이거는 거의 폭리 비즈니스다. 这是一门暴利生意. 그러면서 여기 은행 작업한 것도 여기 적혀있네. 은행 그 직원한테도 거의 뭐 평생 뭐 진짜 오랫동안 일해도 벌 수 없는 그 수익을 또 챙겨주니까 은행 직원도 뭐 왜냐면 오케이를 해줄 수 있는 게 일단 이 사람 포장이 잘 돼 있으니까 서류 작업 완벽하니까.
근데 이것도 여기 보니까 뭐 옛날에 이런 걸 하다가 잡힌 사람도 있대. 2013년 어떤 사람이 이런 수법으로 대출을 9건을 받았대. 9건을 받은 대출이 총액이 40억이야. 40억이고 얘한테 그 프로 채무자한테는 약 뭐 한 10억 정도 떨어졌겠지? 근데 이거 덜미 나가지고 잡혀가지고 뭐 누가 고소를 했나봐. 그래가지고 빵에 들어가는 거 들어갔다 올게. 4년 들어갔다 오면 나 10억 있는데 4년 들어갔대. 야 진짜 별의별 범죄가 성행을 한다 진짜. 나도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생각든 게 아니 진짜 평생 신용 불량자로 살 수 있을까? 야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연을 듣고 나서 상황을 바뀌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런 사람 28살이야. 농촌 출신에 학벌도 없어. 일해봤자 한 달에 20만 원도 못 벌어. 이런 인생을 평생 살 건가? 그런데 갑자기 누가 4억 준대. 그냥 너희 삶은 별반 달라지는 거 없어. 너 지금도 돈 없지? 그냥 너 4억 받고도 그냥 돈 없는 사람이야. 비행기 못 타고 기차 못 탈 뿐이야. 하지만 너는 4억이 있어. 하지만 너는 그냥 돈 없는 신용불량자로 사는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어. 누가 형한테 50억 준다 하면 가능하냐고요? 저요? 50억은 내가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데 50억은 나한테 그렇게 큰 미끼는 아니야. 500억? 여러분들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50억을 만들 능력이 있는데 내가 100억 500억에 내 자신을 범죄자로 몰겠어? 500억을 가진 범죄자가 나요? 50억을 가진 합법적인 사람이 나요? 무조건 50억을 가져. 왜냐? 그 50억을 잘 굴리면 거기서 계속 더 불릴 수 있어. 이거는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내 지금 상황이 나 한 달에 만약에 10만 원도 못 벌어. 한국 돈으로 진짜 내가 한 달에 지금 20만 원도 못 벌어. 나 지금 오늘 밥 한 끼 먹는 게 힘들어. 그러면 무조건 혹하지. 왜냐하면 이렇게 있다가 나 굶어 죽는데 굶어 죽을 사람이 뭘 못하겠어. 안 그래요? 근데 난 지금 10년 동안 열심히 내 커리어를 쌓아서 열심히 일했고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있고 세금 많이 내고 있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내 자신을 불법 채무자로 만든다고? 저 그렇게 막 그 돈에 혹할 정도로 전 못 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진짜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